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양에서 한지 제지소를 운영하는 박대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도 발라서 모두들 박서방이라고 불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제지소에서 큰 소란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 어서 물 가져오게! 박서방 큰일 났네. 제작소에 불이 났어. 박서방의 제지소에 불이 난 것입니다. 박서방은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제지소 창고 안에는 이번 달에 납품해야 할 한지 수천 장이 있었거든요. 박서방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일꾼들과 함께 물과 모래를 퍼날라서 불이 난 제지소에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화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나고 매서운 불길이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걸 어쩌면 좋아? 박서방! 이거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네. 어서 피하세. 이러다가는 박서방도 죽어. 우선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나. 정신 차리고 어서 나오게. 일꾼들은 울부짖는 박서방을 강제로 끌어내어 대피했습니다. 뒤늦게 사람들이 달려와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지소는 깡그리 타버리고 말았죠. 어찌나 불이 크게 났는지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불길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박서방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제지소 앞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미안하게 되었네. 미안할 게 뭐가 있겠소. 품삯을 못 주어서 내가 미안하이. 그런 말 말게. 그래도 박서방이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걸세. 함께 일했던 일꾼들은 모두 박서방을 안타까워하며 동정했으나 하나 둘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허나 모두 슬픔에 빠진 박서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동정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 일꾼들에게 허물없이 친근하게 대하며 매우 잘 대접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보게 박서방! 가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아무래도 제지소의 난 불은 그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네. 그게 무슨 의미요? 불이 나기 전날 밤 제지소에 몰래 들어가는 수상한 자를 일봉이가 봤다고 하네. 그게 정말이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렇지 일봉이? 암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게요. 그놈은 아무리 봐도 최신의 제지소에서 일하는 박첨지였수. 언제 제지소에 숨어 들어갔는지 한밤중에 살금살금 빠져나오다가 나한테 들켰거든. 급하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어찌나 재빠른지 그만 놓치고 말았구려. 최도연은 박서방과 같이 앉이 제작소를 운영하는 경쟁 제지소였습니다. 호시탐탐 박서방의 사업을 노렸는데 이런 식으로 더러운 짓을 저질렀을 줄이야. 이에 박서방은 곧바로 관아에 최도연을 신고했습니다만 관아에서는 그런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보니까 최 씨는 이미 관아에 높으신 양반들에게 뇌물을 잔뜩 먹여놓은 상태였죠. 박서방이 보는 앞에서 사또와 형님 아우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박서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분명히 있고 증거도 있는데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요. 다들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시오. 에잇, 저놈 자식 건방지게 어디 어르신 앞에서 큰 소리냐. 당장 쫓아내거라. 억울한 박서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으나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혀 쫓겨나야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박서방을 보며 낄낄거리며 비웃었답니다. 박서방의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지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과 그간 사업을 위해 빌렸던 돈이 걷잡을 수 없이 큰 빚이 되어서 박서방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이죠. 이 탓에 박서방은 평민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겹경사는커녕 어찌 이런 겹형사가 몰려 닥친단 말이냐. 노비가 된 박서방은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며 허드렛 일이나 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엿한 사업가에서
남의 집 하인이 되어버린 박서방의 처지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리고 주인 대감들이 어찌나 박하게 구는지 박서방은 항상 구박을 받고 갖은 고초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탓에 박서방은 잔뜩 위축된 나머지 아주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늙어 빠진 노비를 데려왔느냐? 이놈아, 썩 꺼져라! 저저저 얼빠진 놈 보게. 하여간 이렇게 쓸모없는 녀석은 내 난생 처음 보는구나. 그렇게 연거푸 쫓겨난 박서방은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관아에서 풀려난 최신의 집에 들어와 있었죠. 아주 꼴이 좋아 박서방. 그간 떵떵거리고 사니까 아주 세상이 자네 것 같았지. 이봐라. 이제부터 우리 집 변소는 저놈이 도맡아서 청소할 게다. 평생 똥이나 푸면서 지내도록 해라. 최 씨는 그런 박서방의 처지를 비웃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그런 박서방을 막대하며 밤이 되면 두들겨 패고 괴롭히기 일쑤였죠. 박서방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허나 박서방은 생각했지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 하여 나쁜 날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나 박대현이는 이런 곳에서 포기하여 무너질 남자가 아니다. 박서방은 심지가 굳은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멸시받고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언젠가는 재기하여 다시 우뚝 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사는 박서방의 모습이 최 씨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한 걸까요? 최 씨는 어느 날 박서방을 마당에 불렀습니다. 이놈 박대현이. 안방에서 엽전 꾸러미가 사라졌는데 내 놈이 훔친 게지. 아니옵니다, 나으리. 제가 어찌 감히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저는 그저 집안 청소를 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이 뻔뻔한 놈 같으니. 이놈아. 물건을 훔칠 놈은 내 녀석밖에 없다. 이봐라. 저 손버릇 나쁜 머저리를 좀 손봐주거라. 최 씨가 명령하자 다른 머슴들이 박서방을 멍석에 돌돌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몽둥이로 흠씬 떡매질을 해버렸죠. 박서방은 모진 매질에 버티다가 결국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최 씨는 툭 튀어나온 배를 두들기며 기뻐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구나. 그래 넝마꼴이 되었으니 길바닥에 던져버리거라. 이제 충분히 가지고 놀았느니라. 최 씨는 애초에 박서방의 처지를 비웃고 즐기기 위해 하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성정이 못되고 비틀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처럼 실신한 박서방은 머슴들에게 이끌려 한양 길바닥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서히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필시 싸늘한 주검이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정말 무심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길을 가던 한 아낙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박서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고매, 이게 뭐시여? 아니, 이 양반은 박서방 아니여?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거요? 이보쇼, 박서방. 박서방 정신 좀 차려보쇼. 아낙은 박서방을 알아보고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뺨을 건드려도 죽은 듯이 기절해 있었죠. 콧구멍에 손가락을 대보니 숨은 간신히 쉬고는 있었습니다. 아낙은 그런 박서방을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몰골은 아니었거든요. 아낙은 기절한 박서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린 박서방은 생판 처음 보는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생집이었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정신이 들었슈. 여긴 한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집인 화월정이요. 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서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데려왔지. 아니, 자네는 영수검엄 아닌가? 안악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영수검엄이었습니다.
한때 박서방의 제지소에서 일하던 직원 삼식이의 아내였죠. 그러요, 박서방. 당최 어쩌다가 그런 꼴로 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요? 아주 온갖 일들이 있었지. 제지소에 불이 나고 나서부터 온갖 일이 한꺼번에 다 터져서. 이제 나도 노비 신세라네. 박서방은 자초지종을 천천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숙어멈은 그런 박서방의 사연을 듣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영숙어멈은 박서방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삼식이가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때 박서방이 직접 한약을 지어 보내주기도 하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삭슬 지불하여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었지요. 그래, 삼식이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나? 아주 팔팔하다 못해 난리여요. 제지소가 문을 닫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느라 고생은 좀 했는데 이제는 전화 바깥 양반이나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고만요. 그거 참 다행이구만. 네, 그렇게 갑자기 모두를 떠나보내게 하여 마음이 많이 안 좋았네. 그런 소리 마셔요. 그것보다 배고프지 않소? 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얌전히 있으쇼. 영숙은 그러고 잠깐 나갔다가 뜨끈한 국밥을 상에 올려서 박서방에게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국밥을 보자마자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웠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고깃국일까요? 따끈한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박서방 거처는 어디 있는 거요? 거처는 무슨. 이제는 집도 재산도 없는 노비다 보니 또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봐야지. 그러면 내가 여기 주인마님께 여쭤볼 테니까 박서방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시구랴. 정말이요? 자네가 부처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정말 그래만 주면 내 이 은혜는 꼭 갚겠네. 은혜를 갚을 게 뭐가 있슈? 지금 내가 박서방에게 갚고 있는 거요. 걱정하덜 말고 일단 누워서 좀 더 쉬구랴. 영숙어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비록 기생집에서 일하는 처지가 되겠지만 박서방에게는 가릴 형편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잠이 솔솔 와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이른 아침 영숙어멈이 박서방을 깨웠습니다. 내 주인마님께 잘 말씀드려 놨슈. 이제부터 여기 기생집 화월정에서 머슴일을 하면 되어요. 정말 고맙네. 내 뭐든 할 테니 시켜만 주게. 일은 찬찬히 익히면 되고 박서방이면 금방 할 거요. 그것보다 우리 주인마님에게 아침 인사드리러 가요. 영숙어멈은 박서방을 데리고 주인마님을 만나러 갔지요. 화월정은 대감집 못지않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박서방도 한때 한양에서 방귀 좀 뀌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호화롭고 넓은 기와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한참을 가서야 안방 앞에 다다랐지요. 여기에요. 주인마님 조남은 다연마님이니 단디 기억해요. 알겠소. 내 영숙어멈 안 부끄럽게 잘하리다. 영숙어멈은 크게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기로운 꽃향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화려한 비단 천막이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죠. 윤기 나는 오동나무 바닥에는 붉은 비단 방석이 깔려 있고 작의 장식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서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처자가 바로 다연마님이었습니다. 마님, 저 왔어요. 이치가 그 박서방이라는 자인데 아주 일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오냐, 자네가 이번에 새로운 머슴이구나. 어디 한번 열심히 일해보게. 알겠습니다. 제 이 한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하게. 다연마님은 그렇게 말하고 귀찮은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박서방은 어째 차가운 다연마님의 태도에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자 영숙어멈은 걱정 말라며 등을 두들겼습니다. 주인마님은 좀 차갑기는 한데 성 나쁜 사람이 아니어요. 일 좀 하면서 안면 좀 익히시면 괜찮을 테니 걱정하덜 마시오. 알겠네. 정말 고맙네. 박서방의 기생집 머슴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평생 볼 아리따운 처자들은 이곳에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색에 관심이 별로 없던 박서방조차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였죠. 과연 한양 최고의 기생집, 화월정 명성에 걸맞은 곳이었습니다. 헌데 다른 아리따운 기생들보다도 그중 으뜸은 단연 다연마님이었습니다. 다연마님은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서예와 그림에도 능했는데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보다도 학식이 높았습니다. 간혹 화월정을 찾은 양반들이 그런 다연마님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하며 뻐기다가 다연마님의 깊고 넓은 지식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보게, 박씨. 와서 이거 좀 들고 하게. 아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주 오는 최첨지한테 선물로 받은 한과일세. 나는 너무 달달한 건 거북해서 말이야. 그래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최첨지가 많이 서운해할 테니 자네가 먹게. 그래도 마님 선물을 제가 어찌 감히. 됐네. 영숙어멈 말로는 자네가 약과를 그리 참 좋아한다지? 그러니 사양 말게나. 게다가 다연마님은 아닌 듯하면서도 박서방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끔 과일이라든지 진귀한 술 같은 것도 곧잘 박서방에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박서방을 독려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선물이 쌓이는 것이 보기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박서방은 더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주변에서도 박서방을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화월정의 제일가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평생 머슴일이나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최씨 놈처럼 죄지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머슴으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해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박서방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힘든 하루를 끝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곤히 잠을 자는데 뭔가 바깥이 소란스럽고 눈앞에 수상한 불빛이 일렁거리지 뭡니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서방은 눈을 떴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다들 퍼뜩 일어나라고. 불이 크게 났어요? 다름 아니라 화월정에 불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평생 살면서 한 번 겪을 일을 벌써 박서방은 두 번째로 겪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일어나서 장지문을 열어젖혔는데 시뻘건 불길이 화월정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보자 박서방은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르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지요. 박서방은 허겁지겁 물건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고, 다연마님이 안 보이셔요. 혹시 본 사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다연마님이 아직 저기 안에 있다는 거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큰일 났슈. 불길은 이미 화월관을 전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 안에 있다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순간 박서방은 물통에 있는 물을 소미불에 끼얹어 적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소미불을 머리에 뒤집었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뭐 하는 거요? 지금 저기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시오. 박서방은 그렇게 말하고 불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숙어멈과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의 뒷모습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불길이 너무 사나워서 근처에 있기만 해도 열기에 얼굴이 익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조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숙어멈은 자리에 쓰러져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박서방.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구만. 내가 뜯어말랐어야 했는데. 다른 이들도 그런 모습에 목이 메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박서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한 순간 누군가가 불길 속에서 사람 하나를 들쳐업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메! 박서방. 박서방 아니어요? 들쳐맨 사람은 다연마님? 기적이다, 기적이야! 이복에 어서 물 좀 가져오게. 그리고 의원님을 불러? 사람들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아무렴 꼼짝없이 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박서방과 다연마님이 빠져나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버린 데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연마님은 기절해 있었지만 큰 상처를 입지 않았지요. 박서방이 가지고 간 젖은 소미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다연마님을 위해 젖은 소미불을 양보하였던 것이죠. 박서방은 정신을 잃은 채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다연마님은 화월관을 수리하면서도 그런 박서방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직접 간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만 잠자리에 드셔요. 제가 돌보겠구만요. 박서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 영수검엄은 어서 들어가 보시게. 가족들이 걱정하겠어. 다연마님은 정성스럽게 박서방을 돌보았습니다. 박서방이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날부터 다연마님은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연마님에게 접근한 다른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접근했지만 박서방은 진정담대하고 상냥한 남자였습니다. 다연마님의 극진한 돌봄 덕분에 박서방은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연마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위험을 무릅썼느냐? 자칫하다가는 내가 죽을 뻔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미 화마로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2번이나 같은 사고로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박서방은 붕대를 칭칭 감은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이에 다연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서방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은 크게 다치고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연마님은 그런 박서방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애틋한 시선을 교환하였고 서서히 입을 맞추었지요. 둘은 그렇게 화상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다연마님은 박서방에게 더더욱 다정하게 대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아예 다연마님의 전속 머슴으로 일하였지요. 이윽고 화월정의 수리가 끝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월정은 불이 나기 전보다 더욱 손님이 많아져서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에서 온 왕대인이라는 중요한 손님이 다연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연마님은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성대하게 접대하였고 왕대인은 크게 만족하였지요. 기분이 좋아진 왕대인은 이번에 조선에서 하게 될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인기 소설을 조선에 수입하여 책을 엮어서 파는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왕대인은 현재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조선에는 쓸만한 종이를 찾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값이 싸면 쉽게 잘 바래거나 잘 찢어지고 비싼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아주 쓸만한 종이를 찾았지. 보게. 어머, 정말 훌륭한 종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가격은 시장가의 반값밖에 안 해. 이만한 종이를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네. 그런데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서방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질 좋은 종이는 닭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 종이는 닭종이가 아니라 품질이 낮은 종이를 여러 겹 겹쳐서 약품을 발라 만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서방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유창한 청나라 말로 말이죠. 이에 왕대인은 깜짝 놀라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결례를 범하여 죄송하다며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왕대인은 그런 박서방의 말에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났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아기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왕대인은 껄껄 웃으며 술을 한 잔 따랐지요. 조선의 노비라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명석한 거요? 소인이 옛날에 소소하게 종이 사업을 하여서 그렇사옵니다. 뭐 좋아.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쓸만한 종이를 찾아오거라. 그러면 아주 두둑하게 살해하겠다. 아닙니다, 나으리. 제가 어찌 감히 사례를 바라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보답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아. 그래, 분명 다른 부탁이 있는 거겠지? 제가 아주 제대로 된 종이 장인을 연결해드리겠사옵니다. 대신 그러면 왕대인의 인쇄 사업을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거참 아주 포부가 대단한 노비로구나. 좋네. 안 그래도 이 조선 땅에 전문가가 한 명 필요했지. 그렇게 함세.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야심찬 박서방의 제안에 왕대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왕대인의 인쇄업을 배우면서 제법 중요한 직책을 받아 일하게 되었지요. 다연마님은 그런 박서방을 적극 지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 언젠가 자네가 큰일을 하게 될 줄 알았네. 기회를 잡았으니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나. 마님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은 원래 종이 제작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답게 빠르게 인쇄소 일을 배워갔습니다. 질 좋은 종이를 선별하여 주문한 활자에 먹을 찍어 글자를 인쇄하였는데 만들어낸 서책의 품질이 매우 훌륭했지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나라 상인인 왕대인이 하는 인쇄소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손님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큰 손이 없다는 겁니다. 큰 손이 와줘야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야 사업이 더욱 잘 될 텐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한양의 과거를 보러 오는 선비들에게 알려져야 할 텐데 제가 천출 출신이다 보니 연줄이 없어서 영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방에 들리는 양반나리들에게 한번 견본을 줘보겠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나이 지긋한 양반나으리들이 우리 서책을 보게 되면 분명 눈이 확 뜨이게 될 것입니다. 다연마님은 기방을 찾아오는 양반들에게 춤과 노래를 선보이면서 박서방의 서책을 은근슬쩍 보이며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양반나리들은 그런 박서방의 서책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품질이 훌륭할 뿐더러 가격까지도 저렴하여서 너도 나도 박서방의 인쇄소에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한다는 선비들 사이에서 박서방의 인쇄소를 찾지 않는 이는 손에 꼽게 되었지요. 왕대인은 박서방의 사업 수완에 크게 기뻐하며 돈을 지불하여 박서방의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양의 인쇄소는 박서방 자네가 도맡도록 하게. 왕대인, 이 은혜는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방은 왕대인에게 크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대인은 사업을 박서방에게 온전히 맡기고 청나라로 돌아갔지요. 사실상 이제 이 인쇄업은 박서방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업가로 완벽히 복귀한 박서방은 꽃길만 남게 되었지요. 다연마님도 그런 박서방을 축하하며 가까운 시일에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남은 것 같았지요. 그런데 거참 기묘한 일이 다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요. 박서방의 인쇄소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최도연 박서방의 제지소에 불을 지르고 노비로 사들여서 갖은 고초를 겪게 한 천하의 악당 최 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 씨는 박서방이 인쇄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뻔뻔하게도 자기네 제지소 종이를 써달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천하의 철면피 같으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로구나? 박서방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는 지금까지의 빚을 안 갚음할 절호의 기회였지요. 박서방은 자기 대신 다른 직원을 시켜서 최 씨와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거래를 승낙하라고 일렀지요. 좋소. 그러면 달에 5,000장을 납품하기로 하지요. 알겠소. 여기 선수금을 드리지요. 대리로 참석한 직원은 묵직한 엽전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최 씨는 엽전 뭉치를 보자 희낙낙하며 넙죽 돈을 받아갔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잠자코 최 씨의 종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고대로 최 씨 제지소의 종이가 도착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애당초 계약했던 종이보다 훨씬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원료도 대나무로 만든 저질 종이었지요. 내 이미 알아봤다? 허나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최 씨. 박서방은 곧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최 씨가 사기를 쳤다고 관아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박서방의 신고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관아에 있는 사또와는 형님아우하는 사이였기에 이번에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서방은 예전 박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서책을 판매하면서 양반 자제들과 친해진 박서방은
사원부와도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또가 아니라 사원부가 직접 출동하여 최 씨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물론이고 최 씨의 뇌물을 받으며 편향된 재판을 내린 사또도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박서방은 이후 무탈하게 다연마님과 혼약을 맺게 되었지요.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견디어 마침내 성공하게 된 박서방은 아리따운 다연마님뿐만 아니라 성공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의 호사다마라고 옛말에도 있듯이 우리 모두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꿋꿋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